안녕하세요. KNS 학원 진선여중 2학년 담당 강사 김다나입니다. 이제 2학년 아이들이 처음 이제 내신을 하는 거잖아요. 1학년 때 내신 없다가. 그래서 진선여중 되게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걱정도 많이 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중학교 2학년 내신은 그냥 할만하다고 하던데, 혼자서 그냥 할만하다고 하던데 혼자 해도 될지 아마 그 판단하기 위해서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설명 들어보시고 진선여중은 만만치 않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해, 문법 이렇게 영역별로다가 어떻게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KNS 내신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이에요. 작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진선여고는 시험을 3번 봤어요.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2학기 때는 기말고사만 봤습니다. 그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1학기 때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합쳐진 일반적인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중간 기말을 다 봤었는데, 2학기 때는 2학기 기말고사가 100% 서술형이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2학기 때는 한 번만 치렀었고, 올해 중간고사 보니까 올해 중간고사는 그냥 평년이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시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선여고에서 일반적으로 다 중학교 시험이 이제 쉽다, 어렵다라고 판가름을 낼 때, 쉽다라는 기준은 독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한 반 정도가 독해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교과서 본문 내용은 되게 쉽게 익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내용 일치라던가 순서라던가 혹은 그냥 교과서를 달달달 암기했을 때 어법상 바른 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학교다라고 하면은 독해보다는 문법 쪽에 좀 치중을 많이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여중 마찬가지로 보시면 작년 중간고사 때 문법이 무려 54%나 차지했었던 문법 위주의 학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해는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의사소통은 정말로 쉬운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항수 보실게요. 문항수는 객관식이 20문항,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이 4문제였습니다. 4문제긴 한데 1번에 1, 2 이렇게 해서 한 6문제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과서랑 이제 프린트 보실 건데요. 진선여중은 YBM 박을 쓰고 있죠. 진선이 이 교과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선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진선여고도 똑같이 YBM 박을 쓰고 있거든요. 항상 2가씩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그래서 1과 2가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문법 프린트가 있죠. 심화 문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다가 내용이 문법이 깊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나 다 나오는, 중학교에서는 늘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영영 단어 프린트,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지문 프린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외부 지문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제 경향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 교과서 2가 심화 문법 프린트, 그리고 영영 단어 프린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2가 다 보니까 한 약 8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고 옆에 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랑 한글이랑 예문까지 싹싹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외부 지문 하나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미셸 오바마의 Let's Move라는 이 지문이 들어갔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하기에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냥 다른 학교들 웬만한 중학교 2학년들, 그리고 첫 중간고사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정말로다가 엄청 어려운 그런 지문이 나온 거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설문이다 보니까 단어라던가 그런 것도 좀 많이 까다로웠었던 그런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아마 외부 지문이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 문법 문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화 문법, 빨간색으로다가 강조를 해놨죠?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문법이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진선여중은 고등학교 문법까지도 거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관식 20문제에 주관식 4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서브 문항까지 총 6문제였고요. 네. 서술형은 30점, 주관식은 30점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율 보시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가 반이라면 심화 추가 프린트는 문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고난도 문법이 마찬가지로다가 반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진선여중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 말고도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까지 정말로 샅샅이 다 외우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이 50%나 차지하고 문법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진선여중 2학년 교과서 이제 핵심 문법이거든요. 항상 이제 2과씩 들어가잖아요. 각 과마다 그 과에서 강조하는 문법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YBM 박은 1과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이 들어가고 접속사 대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투부정사 용법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1과에서는 뭐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뭐 4과, 5과에서는 뭐 부사적이 들어가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교과서는 좀 나눠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2과는 마찬가지로 의문사 투부정사랑 원급 비교가 2과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학교 시험이 쉽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문법 사항에 충실하게 내는 게 학교 시험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다, 뭐 숙명여중이라던가 역삼중, 도곡중 마찬가지로 좀 어렵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명사적과 부사적 모든 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어져 나오는 학교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구나.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인데 조금 더 심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보세요. 네. 일단 작년에 나왔었던 진선여중에 이제 문법 문제 하나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두 고르시오 하나 고른 것보다 선지 2개, 3개 있으면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보기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지금 보기에 당연히 투부정사 이제 투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교과서 1과에서 핵심 문법사항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기에 나온 거는 부사적 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핵심적인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로 형용사적 용법에 충실해 가고서는 그 문법사항과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진선여중은 그냥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다 라고 그게 1과에서 핵심이 되었지만 그냥 투부정사가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자체도 형용사도 아니죠. 부사적 용법 거기에 맞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BCD가 나가죠. 또 정말 특이한 거 투부정사면은 정말로 투부정사에 입각해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B번 같은 경우 투부정사 용법이 아니죠. have가 사역동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원형부정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에 나왔던 거고요. 마찬가지로다가 B번 같은 경우에 헐 때는 마찬가지로 지각동사니까 투부정사가 아니라 여기는 현재분사, 분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하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분까지 하면서 마찬가지로다가 원형부정사까지 다 들어가는 이렇게 모든 형식까지 한꺼번에 다 시험 대비를 할 때 다 다뤄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죠. 그 하나에 비해서.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랑 무관하게 다른 것들까지도 다 공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진선여중의 스타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기말고사라던가 아니면은 2학기 시험만 돼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첫 시험이잖아요. 정말로 학원을 다 누구나 다녀서 이런 걸 모두 다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는 거지 정말 교육과정에 따르면 맞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8번에 이제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to take라고 해서 이 문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배울 때 투부정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명사까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갔는지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는지 그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3주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뭐 2번 혹은 1번 오잖아요. 네, 정말로 문법상 하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분사랑 동명사까지, 문장의 형식까지 그 하나의 문법사항을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촉박할 수 있는 학교가 진선여중이다.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접속사 문제였는데 아까 핵심 문법사항 기억하세요? 원래 1과 진선여중 YBN 박에서는 접속사가 that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에도 그 that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똑같은 접속사인 while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접속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런저런 접속사들, 뭐 because라던가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다 알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묻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le이 어떤 뜻을 쓰였는지 같은지 이런 것도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얘가 바로 그 핵심 문법사항에 있던 that이죠, that. that이, 네, 접속사도 있지만 지시 대명사도 있고 그리고 지시 형용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지 지금 그런 거였어요. 윗글의 that과 쓰임이 다른 거 이러고 해서 사실 이제 본문에서 나왔던 that은 접속사도 아니고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명사로 쓰인 건지 아닌지 골라라 라고 나오는 건데 저는 요 2번이랑 이제 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이거를 학원에서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에 시중 문제집 많잖아요. 그런 것만 풀고 간 학생들은 아마 이거 보고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중3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고등부에서 문법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원래는 her acting was the acting over professional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acting을 써야 되는데 영어는 반복되는 단어가 싫으니까 대명사 that을 대신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5번도 똑같아요. 원래는 milder than the climate of France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도 the climate을 써야 되는데 영어는 또 앞에 나왔던 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대명사 that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3이나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신하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that을 쓰고 복수일 때는 does를 써야 된다. 수일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생략하고 쓰지 않아서 맞는 건지 그런 문제로 고등부에서 많이 어법에 나오는 문제인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도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내신다라는 게 정말 진선여중은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학교보다도 정말로 심한 문법이 정말 심하게 진짜로다가 깊이 들어간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요거 설명하면서 학교 프린트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왔던 거라서 설명을 해갖고서는 아이들이 풀 수 있었는데 혼자는 아이들은 좀 약간 좀 까다로웠을 건. 정말 중3 이상의 그런 문법 사항까지도 첫 시험에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기출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시 와보시면 중학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문법이 정말로 문제집 갖고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 시중의 문제집 공부하고 본문 암기 갖고서는 진선여중은 커버가 안 돼요. 이런 문법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50%를 차지했잖아요. 작년 첫 시험이 평균이 60점밖에 안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다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시험은 80점 이상 나와요. 평균이 100점짜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A등급이 30% 이상이 되는 게 쉬운 학교는 40%까지도 가끔씩 넘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중학교 문제인데 진선여중은 조금 많이 달라요. 2학년부터가 정말로 더 어렵다라는 거.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도 정말로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여기 도표 있죠. 이 그림이 원래는 없어요. 이게 진선여고 스타일이거든요. 진선여고도 똑같아요. 거기도 항상 내용 일치불일치를 나올 때 진선여고가 이제 독해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라던가 추가적인 것들을 집어넣으세요. 원래 없었던 그림 같은 거 그런 걸 막 집어넣어갖고 일치불일치를 많이 따지시는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 중학교 수준처럼 조금만 내렸을 뿐이지 같은 형식입니다. 원래 이런 도표가 없었고 그냥 되게 너무너무 쉬운 그런 간단한 그런 내용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표를 넣어주시면서 이 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물으셨던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아이가 계산해 놓은 거 하나 보이시죠? 이게 몇 번이었었냐면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지금 요거였거든요. 지금 요거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5분 동안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3분 동안 했을 때보다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이가 되게 잘 해놨죠. 5분 동안에는 25%를 사는데 3분 동안에는 75%를 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5% 맞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다가 본문 문제에서만 그냥 본문만 달달달달 암기하고 해석만 하갖고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석도 잘 해가면서 맞는지 이렇게. 그래서 독해 문제가 막 엄청 까다롭진 않은데 일반적인데 특히 좀 어려웠었던 거 제가 지금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진선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선요중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뭔가 좀 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본문이 너무 쉽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에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문제도 이렇게 까다롭게 어렵게 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평소에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 다음 이제 독해는 저거 하나만 조금 어려웠었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다 평이했기 때문에 바로 어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어휘장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1과 1 이거 합쳐서 80개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0년까지 하면 되게 많아지죠 이제. 얘가 학교 프린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9번 실제 문제였었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어느 중학교나 다 똑같이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영영풀이 나온 다음에 영영풀이가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본문에서 이렇게 단어를 준 다음에 뭐 ABCD 나오죠? 여기에 다음 중 해당하는 영영풀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찾으라고 나와요. 그 중학교의 기본적인 영영풀이 문제의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진선유정 마찬가지로다가 알맞은 것의 개수를 골라라 라고 해서 지금 1개, 2개, 3개 나오죠? 마찬가지로 모두 골라라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하게 다 이거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나와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패스포르트하고 크로스 2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 보시면 되겠지만 똑같이 나오고 크로스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동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다가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스타트부터 다르죠. 이것만 봐도 얘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 나오는 영영 프린트까지도 달달달달달 암기를 해주면은 얘는 뭐 그냥 쉽게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출제가 되어진다. 학교 영영 프린트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 그 점 강조하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어휘 문제인데 이제 얘는 뭐였냐면은 아까 왜 외부 지문 하나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외부 지문에 나왔었던 그 미셸 오바마 연설문이었거든요.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 짝지어진 것을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접속사도 나왔고 지금 형용사가 다 나왔어요. 지금 단어 수준 보시면 일반적인 뭐 교과서보다는 교과서 1과 2가 나오는 단어보다는 뭐 이만큼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까지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말고서도 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뭐냐? 어휘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내용 일치, 불일치 나왔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까지도 본문에다가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편안하게 그렇게 풀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죠. 교과서 2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영영 단어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런 외부 지문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진선여중 아이들은 그 시험 기간에 비해서 좀 공부할 게 좀 딴 학교보다 꽤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이제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이 2학기 때는 5월 서술형이었죠. 그때는 뭐 난이도가 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과의 핵심 문법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과에서는 as 원급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진선여중에서는 원급뿐만이 아니라 비교급도 들어갔었고 최상급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최상급을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바꾸는 그런 구문까지 들어갔었고 또 비교급 되느냐 단수명사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지 그것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문법 프린트를 넣는다라는 게 지금 모르고
빼먹어서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as, 원급, as였지만 여기는 심화적으로다가 뭐 더비더비라던가 비교급, and 비교급 이런 것까지 들어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집 보시잖아요. 그 시중에 나온 문제집.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원급이다라고 하면 딱 원급만 나오진 않아요. 원급을 이용해서 비교급 뭐 이 정도까지는 나와요. 웬만한 문제집들은 다. 그리고 그냥 같은 문법 사항이 들어가는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급까지는 나오거든요. 최단급은 잘 안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첫 시험에서는. 그런데 진선여중은 최상급뿐만이 아니라 정말로다가 비교급에 대한 모든 것,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던가 그걸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모두 다 같이 다 알고 있는지 그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 형태를 알고 있는지 그 용법을 알고 있는지 걔를 써라라고서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거기까지 공부 안 하면 못 쓰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배점도 보이시죠? 두 문제 A, B 이렇게 되었었는데 총 9점이었고요. 한 문제당 4.5점이에요. 웬만한 객관식은 다 3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 하나만 틀려도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정말 이거랑 이 문제로 인해서 A등급이 B등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다가 되게 높은 배점을 가진 그런 서술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얘도 이제 똑같이 4.5점짜리 서술형 문제였는데 의문사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과의 핵심 문법이었다. 의문사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구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다 주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보통 나올 때 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유래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 일반적인 중학교 2학년의 서술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선여중은 뭐 애들이 뭐 지진 뭐 이런 거 알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데보다는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그런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형식 구문까지도 잘 쓸 수 있는지 네 그런 거죠. 조금 2학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정말로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심한 문법이 되게 심하게 들어간 학교가 진선여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영역별로다가 간단하게 문제 보여드렸죠.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진선여중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A등급 90점 이상을 충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학원사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핵심 문법 그냥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심화 문법 프린트 있죠. 정말로 그거를 달달달 다 숙지를 할 정도로다가 그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정말 고등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정말 고등학교 과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정말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진선여중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쉬운 학교들은 학교에 프린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예문들이 시험에서 실제로 보기로 나옵니다. 근데 진선여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진짜로다가 이거를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예문을 네이버 사전 있죠. 거기 지문들 거기서도 많이 따갖고 오시고요. 그냥 외부적으로다가 선생님이 만들기도 하시고 근데 많이 따갖고 와요. 그래서 정말로 암기로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문법 사항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문법은 철저하게 숙지하고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하고 가야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하죠. 진선여중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문법이라는 거.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 독해는 이제 아까 같이 뭐 하나 정도 어려운 문제 말고는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째로 암기는 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냥 어느 학원 가든지 똑같이 다 이렇게 항상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법상 틀린 거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수준이 아직 안 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는 본문 통으로다가 암기시켜서 무조건 완벽하게 하고서는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중학교 2학년, 다른 학교랑 다르게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도 마찬가지로 본문하고 똑같이 통으로 암기하고 얘도 완벽하게 여기 나오는 문법 사항들이라던가 어법들, 그리고 이제 어휘들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서는 시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휘, 학교 역량 어휘 프린트 아까 보여드렸죠? 어휘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시험지 보면은 일과에 보면 진선여중이 뭐 30개 이상 나오거든요. 뭐 거의 40개 정도 육박하는데 단어 조금 나오는 학교들은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했을 때 1과 2가 2개 해봤자 그런 학교들은 총 40개가 되겠죠? 거기에 예문이 들어가니까 한 80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거의 7, 80개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예문까지 하게 되면은 그 배 이상 140, 50개 정도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예문까지도 완전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시험을 봐요 항상. 그래서 예문만 보고서는 여기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뭔가 그것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는 이번 중간고사는 이제 수고가 없는데 기말에는 보통 수고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런 훈련이 잘 되어야지만 기말고사 공부할 때도 힘들지 않게 쉽게 애들이 가요. 그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렇게 어휘까지 공부하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문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다가 외부 지문에서도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핵심어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대화문은 평이합니다. 쉬워요. 그래서 그냥 저희 학원에서 대화문 암기시키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같은 표현들 있죠. 청크 익스프레션 당연히 마찬가지로다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그것만 하면 되겠는데 뭐 대화문은 그냥 학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은 무난하게 다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이죠. 서술형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서술형은 그냥 프린트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심한 문법 포인트.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많은 예문을 계속 제가 바꿔서 시험을 내요. 아이들한테 영작도 내고 여기 들어간 것도 쓰라고 하고 어순별도 시키고 많이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나오는 프린트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서 정말로다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가 있잖아요. 정말로 구석까지 다 봐야 돼요. 어떤 학교는 이제 본문 위주로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문법만 추가되어지는 데 있는데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위에도 보면 뒤에 무슨 더모 리딩 같은 거던가 되게 조그맣게 짧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써보기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지문도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집니다. 교과서에 1부터 끝까지 그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구석구석 다 공부를 해야지만 하는 게 바로 진선여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 난이도는 정말로 쉬울 때는 좀 쉽지만 어려울 때는 너무 어렵거든요. 계속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문법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온 거 이만큼만 공부해가지고는 학교 시험 문제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대비 때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정규반에서 공부했을 때 평소에 좀 꾸준히 다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하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단기간에 하기에 좀 무리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저희 레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윗반에 의대자사반이라던가 외고전사고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조금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다가 정규 시간에도 다 다루는 문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 중3, 초, 이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나오는 학교 시험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정규 수업할 때도 좀 리뷰 테스트 자꾸 제지 걸리지 말고 통과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공부 좀 해라 라고서는 제가 정말로다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험이
시작되지 않았죠. 저희가 4월 달에 시작하니까 다음 주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다음 주죠? 지금 한 3회 정도 아직 이번 달 수업이 남았어요. 남은 3회 동안 정규 수업에 좀 충실해서 공부해라 라고서는 꼭 자녀분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 내신 대비 프로세스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라던가 본문, 단어 암기는 필수입니다. 정말로 통암기 달달달달달달 학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시험 보고서는 페일하면은 재시험 다시 보고 볼 때까지 완전히 다 통과할 때까지 학원에서 철저하게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문법들 내신 기초를 완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 또 올 때마다 계속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매 시간, 지난 시간에 본 거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봐요. 학교 유형에 맞춰서. 같은 교과서를 쓰더라도 학교별로다가 시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지금 진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가 자체 추가가 되어지죠. 학교 프린트가 추가되어지는 문제는 시중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다가 시험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주 1회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거죠. 말 그대로다가 얘가 중간고사를 보았을 때 몇 점이 나올까 그거를 가늠을 하고 그리고 학교 형식에 맞춰서 그 똑같은 시간 내에 풀게끔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시험장에 들여보내야 돼요. 왜냐면 첫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갖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막 시간을 딱 주고서 하다 보니까 또 떨려가지고 저는 중간고사 이제 처음 보잖아요. 다 첫 경험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게끔 저희 학원에서는 3회 정도 그 직전 보강 포함해서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아이들마다 틀린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개별적으로다가 1대1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옆에 앉혀놓고서는 개별적으로 설명과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아이가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개별적으로다가 1대1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거 그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보강 이제 처음 시험 보는 자녀 두신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데 진선여 중이 4월 26일인가요? 그때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26, 27, 28 이렇게 보는데 영어를 첫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영어 보기 바로 전날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 번 다 싹 총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직전 보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와서 모의고사도 보고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 요약해서 다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아이들은 더 남겨서 이렇게 같이 또 1대1 피드백하고 이렇게 직전 보강은 보통 2시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다 좀 달라요. 조금 부족하면 더 남겨서 3시간 이상 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다가 내신 대비를 시키니까 믿고 보내시면은 A등급 맞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문 암기 테스트예요. 이렇게 한국말로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지를 주면은 이제 써야 돼요. 본문 통암기. 그리고 저희 항상 올 때 첫날부터 시험 봅니다. 저희가 4월 1일, 토요일 4월 1일 개강이고 월금방 화목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4월 4일 개강이죠. 첫 시간에 본문 1과 테스트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본문 1과 통암기 테스트 있어요. 첫날부터. 진도 아직 안 나갔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본문 암기해라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첫날도 시험 못 보면 남겨요. 통과 못하면 남겨서 재시험 봐야 되니까 첫날부터 자꾸 재시험 보면 좀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과 암기하라 라고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 테스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화문이에요, 대화문. 대화문은 완전 통은 아니고 핵심적인 사항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이런 것만 이렇게 빈칸 뚫어서 시험 본다라는 거, 학원 저희 워크북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다 공부 확실하게 시키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인데, 아까 as 원급이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as possible이라던가, 여기 나오죠? 더 플러스 비교고 더 플러스 비교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똑같은 표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학교 프린트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시 다 타이핑 쳐갖고 아이들 훈련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다가 예문들, 학교에 나오는 예문들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인 예문들도 싹 다 공부하고 암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교 프린트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실무 문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만큼, 교과서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학교 프린트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리뷰 테스트 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학원은 원래 다 모든 반에서 정규에서도 올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다 이렇게 올 서술형으로다가 올 주관식으로다가 쓰게끔 하거든요.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올 때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색한 거를 모두 골라서 틀린 거 고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게끔. 그래야지만 제가 얘가 뭐가 부족한지 진짜로 잘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다가 본문도 이렇게 시험을 봐요. 통화 암기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자기 쓸 때랑 이렇게 그냥 준 다음에 고쳐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문 준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쳐라 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노란 거가 이렇게 틀린 거였었는데 그냥 밑줄도 안 줘요. 저는 고등학교 스타일로다가 그냥 본문만 준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고치라고. 이게 시켜보니까 정말로다가 통암기 쓸 때는 막 통과하던 애들도 이거 하면은 막 틀린 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본문을 확실하게 숙지했는가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아까 본다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그래서 3번 정도 보는데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 맞춰서 정말로 이렇게 보는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고 1:1 피드백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업은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 정규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다 문자 발송이 되어져요. 얘가 숙제는 얼마큼 해왔는지, 오늘 단어 본문 암기 테스트는 1차 통과를 했는지, 2차를 통과를 했는지,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몇 점이 나와서 제 시험을 어떻게 보고 갔는지 다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모의고사 몇 점 나왔는가 그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간고사 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갖고 있구나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끔 학원에서 다 문자 발송해드립니다. 시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유 중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좀 분반을 했어요. 아이들이 작년에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한 반에 너무 많으니까 좀 전달도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월급반, 화목반 2타임이 이렇습니다. 5시부터 7시 반까지 한 타임 있고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올 때마다 2시간 반, 정규랑 다르죠? 내신 반은 2시간 반. 이게 수업 시간이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정규는 3시간 반, 4시간 되잖아요. 내신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주 1회 반은 시간이 좀 길어요. 9시부터 1시까지. 이은하 선생님 하시는데, 진선유 중, 저만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시니까 믿고서는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2회 오기에 좀 시간이 조금 안 된다 싶으시면 1회 반 보내시는데, 충분히 기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2회 반, 시간이 되면은 2회 반 하시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진선유 중은 정말 학교 프린트 할 게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타임 보통 많이 선호하시죠. 5시부터 7시 반까지 일찍 와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선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몰리면 아이들이 많으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뒷타임에도 조금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인원이 더 많은 것보다 시간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반의 인원이 얼마나 정도가 될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더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시고서요. 이렇게 이때 밥 먹고서는 와서 하면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수업 시간 2시간 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항상 1시간 테스트를 봐요. 이 시간대 본문 테스트도 보고 학교 프린트 영역 테스트도 보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봅니다. 1시간은 테스트를 보고 1시간 반 동안 저랑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시험이 그동안 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랑 시험 보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오자마자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단 5시부터 앞 시간은요, 5시부터 6시 반까지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되어져요. 수업 먼저 진행을 하고, 수업을 한 이후에 테스트를 보고요. 뒷방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 시험 같은 경우에 뒷방 같은 경우 제 시험이 걸렸을 때는 10시 이후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일찍 와서 시험을 봐요. 7시 반부터 시작이긴 한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6시에도 오기도 하고 조금만 되는 애들은 7시 이렇게 와서 미리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이라고 딱 이때 시작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미리 와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5시부터 7시 반까지 이때지만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7시 반이 아니라 8시, 8시 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배고파서 좀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시험 보고 나서 마음 아픈 것보다는 이때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시험을 잘 보는 게 낫잖아요. 네. A등급 맞게끔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주 1회반 같은 경우는 1시간 테스트, 똑같이 테스트 시간은 같고요. 3시간 동안 네,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 2회 하는 거랑 수업 시간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거 보고서는 시간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원 좀 보시고, 네, 너무 한쪽을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진선여중이 중간고사 때 작년에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고,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학원 프로그램까지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한다, 이런 자료로다가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진선여중 생각보다 조금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 드시나요? 진짜 문법 그 심화도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예요. 최고. 전국에서 이렇게 2학년 중2 과정에서 깊이 들어간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어떤 학교보다도 정말 깊이 들어가는 데가 진선여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진선여중 착실하게 공부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워낙 많이 시키니까 좀 문법이 좀 잘 잡혀요. 한 반의 인원수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내신 이거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받고 있어서 정확한 인원을 학원에다가 문의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많으면은 한 15명 이 정도까지 될 것 같고, 시간대가 적은 데는 대여섯 명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그리고 또 월금이랑 화목, 요일별로도 달라요. 아이들이 수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내신이요? 2학기 내신, 그러니까 중학교, 아까 난이도가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학교에서 그때그때 좀 바꾸시거든요. 첫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세요. A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 정도 난이도 됐는데 평균 되게 낮고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 조금 쉬워지고,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실력이 좋아서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도 되게 높고 A가 막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올리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내신인데, 그래서 1학기를 좀 지나봐야 2학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진선여중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잘 알고 학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선여중, 진선여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같이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줄 수 있고 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내신은 네, 제가 잘 커버해서 꼭 A등급 받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신 기간 동안에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체계를 잡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대청이랑 대명이요? 지금 저희는 진선여중인데 대청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대명은 조금 쉽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대명이 조금 쉽다라고 기존에 네, 그랬었습니다. A가 달라요. 정말 학교마다 다른데 쉬운 학교들은 막 40% 한 반에 막 거의 반 조금 안 되게 다 90점, A가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A도 A 나름인데 100점들도 있지만 딱 90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데는 20% 정도 나오거든요. 진선여중이 작년에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내신 대비 혼자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2학년이니까.
2학년 첫 시험이고 중간고사니까 중학교 내신이 어려워봤자 뭐 얼마나 어렵냐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애들이 조금 많았어요.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작년에 중간고사 때 평균이 60점 정도 나왔고 그때 A등급이 한 20%? 네. 생각보다 되게 조금 나왔죠.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오히려 제일 윗반보다, 정규 제일 윗반보다 한 두 번째, 세 번째 반에서가 더 점수 잘 나오는 애들 많아요. 왜냐면 얘네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하는데 조금 잘하는 반 애들은 자기가 좀 잘하니까 학교 내신 좀 우습게 보고 슬슬했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거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암기해라, 이거 뭐 해라, 풀어라 하는 거 그것만 잘 따라주면 A는 나옵니다.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프린트가 같아요. 작년이랑 심화 프린트도 같겠죠. 지금 이번에 나온 거 아이들한테 갖고 와라 해서 보니까 기본 프린트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휘랑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 심화도 똑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정규에서 조금 열심히 더 하고 오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이 중간고사 때 들어가서 하기에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조금 하고 오면은 나니까 정말 되게 까다로운 학교가 진선여중.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더 추가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학원에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여기 시간표 다시 한 번만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선여중 워낙 중요한 학교다 보니까 까다로운 학교다 보니까 월급 과목 2타임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앞타임이 조금 애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다가. 그러니까 네, 특히 막 뒤에 막 뭐 이렇게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바쁘지 않다면 네, 뒷반 쪽으로다가 7시 반 이쪽에도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요. 네, 토요일 9시부터 1시 이 반도 네, 해주시면 돼요. 3주, 3번, 4월 1일부터 들어가고요. 마지막 주가 4월 26일에 아이들 시험이니까 네, 3번 하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3주. 하고 직보했어요. 직보. 직전 보강. 시험 보기 바로 전날 다 정리해 주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되게 조영민 님이랑 퐁피두님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입학 테스트는 좀 많이 어려울까요? 만약에 저희 외고전사고반 입학 테스트에서 레벨 나왔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주는 거 이렇게 콕콕콕콕 찝어주는 거 그 정도 이렇게 하고 가면은 A 그냥 무난하게 나오죠. 그 정도는. 입태에서 외고전사고반 나오면 제가 또 외고전사고반 담임이거든요. 네, 저랑 많이 보시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딱딱딱딱 찝어주는 거. 그리고 평소에 외고전사고반에서는 뭐 고등학교 문법도 계속 하니까 정말로다가 좀 많이 대비가 되죠. 괜찮죠. 그 정도 되면은. 예, 그러면 입학 테스트 해서 혹시 저희 반 들어오시면 또 담임으로다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이 정도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선여중 담당 김단호였고요. 문법이 많이 약한데 학원에서만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서는 추가적으로다가 뭐 더 해야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문제 좀 더 따로 풀려주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뭐 언제 이 시간에 좀 와서 보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서는 그거는 제가 일단 아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추가 문제만 줘도 될지 아니면은 피드백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아이인지 그거 보고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법이 약하면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문법 약한 아이들이 본문 암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문법을 조금 알아야지만 문장이 이렇게 암기가 되어지는데 안 그러면 생짜로 외우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암기해서 써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먼저 본문 암기 먼저 좀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그 본문 암기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해요 애들이. 본문 암기하느라고 뭐 문제풀이도 정말 막 대충하고 복습도 잘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약할수록 본문을 먼저 지금부터 좀 암기를 시켜서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연습시켜주시면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추가적인 질문 나중에 학원 연락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소년중 담당 강사 김다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